일단 짧고 굵게 한마디만 딱 하면은 존나 괴롭힙니다. 진짜 존나 괴롭혀요. 숟가락을 한번 쫙 빱니다. 쫙 빤 다음에 대가리 바로 팍! 안녕하십니까, 인간 백모열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무엇이냐, 이제 제가 씨름 선수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씨름 선수 출신이라고 이제 고객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되게 일단 궁금해 하시는 게, 운동선수의 삶은 어땠냐, 씨름 선수로서의 삶은 어땠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 고객님들이 계셔서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운동했던 선수 시절에 대한 약간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한번 풀어보고자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요. 어찌 보면 이제 또 엘리트 체육이라고 하죠. 엘리트 체육인의 생활은 어땠을까, 그거에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루의 루틴. 이제 하루 루틴 같은 경우는 일단 새벽에 산을 탑니다. 새벽에 산을 타고요. 그리고 오전에는 이제 학교를 들어가야 될 때에는 2교시까지 하고, 그 다음 나와서 뭐 웨이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수업을 오전 내내 듣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시즌 비시즌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특히나 좀 체전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시기일 때에는 오전에 수업도 안 들어가고 거의 운동만 하는 경우가 좀 더 많았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좀 약간 널널해, 그러면 그냥 오전 수업 다 듣고 점심 먹고 저희는 나와서 오후에는 이제 씨름을 하고, 그리고 야간에는 이제 웨이트를 합니다. 이렇게 보통 시즌 비시즌이 다른 게 그냥 운동 한탕 차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운동량. 이 운동량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헬스를 즐겨 하고 있지만 어찌 보면 그때는 운동을 많이 할 때 내탕까지 한 거잖아. 이 내탕이라는 운동을 정말 빡시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뛰더라도 숨이 차는 정도가 아니라 숨이 차서 넘어가기 직전까지 운동을 하고, 웨이트를 하더라도 지금 이제 헬스 할 때에도 물론 그렇겠죠. 좀 펌핑감이나 아니면 좀 내가 못하는 한계치까지만 밀어내고 앉아 때려나고 하지만, 그때의 운동량은 저는 솔직히 지금 제가 하라 하면 솔직히 반도 못 따라갈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운동 강도도 살벌하고 매일매일이 진짜 힘들었지, 진짜로. 오죽하면 제가 그런 상상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상상을 했었냐면, 내가 내일 그냥 운동하다가 다리 하나가 부러졌으면 좋겠다. 진짜로 너무 힘들어서 그거를 매일같이 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차라리 내가 다쳐서 한 달도 아니야, 그냥 3일이라도 딱 쉬고 싶었어. 그 정도로 매일매일 운동 강도는 진짜 웬만한 그 같은 엘리트 체육을 하던 친구들 사이에서도 아무래도 투기 종목이기도 했었고, 체력이라든지 힘이라든지 많이 필요로 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조금 운동 강도는 저희가 그래도 되게 많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운동하던 학교들이 대부분 좀 운동량이 많다고 되게 유명했었거든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아니면 지역적으로만 봐도. 그래서 우리가 막 어디 훈련을 가거나 이래도 우리가 뭐 씨름은 밀려도 체력적으로는 밀린 적이 진짜 좀 손에 꼽는 것 같아요. 우리 중에서도 체력 좋은 이제 형님들이나 아니면 동기들, 후배들이 있었고, 항상 우리 체력 좋은 선후배 동기들이 다 앞에서 띄워주고 그 체력전을 해주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래도 체력으로는 절대 뒤치지 않는다라는 그런 칭호가 약간 있었긴 합니다. 진짜 체력 하나만큼은 그래도 우리 김해가 어디 가서 꿀리진 않았다, 이건 난 진짜 확실하다 생각해. 이제 아마 이거는 제일 좀 궁금해 하실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운동선수 생활의 꽃이라고 해야 되나요? 부조리죠, 부조리. 부조리는 일단 짧고 굵게 한마디만 딱 하면은 존나 괴롭힙니다. 진짜 존나 괴롭혀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희 선생님들한테 맞은 적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선생님들한테 맞은 적이 거의 없어요, 진짜로. 선생님들이 저를 감사하게도 항상 좋게 봐주시고 너무 잘해주셔서, 저는 저를 지도해 주셨던 은사님들한테 맞았던 적이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그것도 내가 막 잘못했다기보다는 그냥 우리 단체 생활하면서 잘못됐을 때 맞은 거 말고 솔직히 거의 없거든. 진짜 거의 맞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선배들이 많이 괴롭혔지. 근데 물론 안 괴롭힌 선배님들도 계시지만 괴롭히던 선배는 진짜 존나게 괴롭혔어요. 진짜 매일같이 괴롭혀. 어느 정도였냐면, 근데
이거를 말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그 선배님들을 절대 미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악감정도 전혀 없고요. 그냥 다 옛날 추억이잖아. 이것도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선배님들은 절대 미워하지 않습니다. 선배님들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예. 이제 부조리라고 하기에는 조금 루틴이 있었어. 내가 하루의 루틴. 새벽 운동 가기 전에 이제 그 선배님 그 옷 있잖아. 옷을 양말부터 요 대가리까지 다 준비를 해놔. 다 준비를 해놓은 다음에 새벽 운동 가기 전에 선배님을 깨웁니다. 선배님을 깨워드리면 일어나시면 옷 입혀드려. 위아래로 입혀드리고 양말도 신겨드려. 그냥 그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세팅을. 일단 이게 저는 첫 번째 시작이었습니다. 제 하루의 시작이 그거였어요. 저는 선배 옷 입혀주기. 아니 진짜 안 믿을 사람 안 믿어도 됩니다. 이게 너무 자극적인 요소들은 솔직히 나도 말하고 싶지 않아서 내가 느꼈던 것 중에 그냥 약과라고 생각되는 것들만 오늘 설명을 할 거거든요. 너무 리얼하게 말하면 좀 안 믿는 사람들도 많고 또 나도 악감정 없어서 솔직히 너무 나쁘게만은 말하고 싶진 않거든. 저는 선배님들 진짜 좋아하거든요. 지금도 뭐 종종 봐서 술 한잔하고 그런 분들도 있고 진짜로 다 옛날 일인데 뭐 어때? 쿨하게. 그쵸? 밥 먹을 때도 그래. 밥 먹을 때 진짜 밥 먹다가 있잖아요. 이렇게 밥을 막 먹어. 우리가 그때 진짜 얼마나 처음에 초창기 때에는 중학생 때였나? 그 학교가 우리가 성적이 많이 없었다 보니까 학교에 그렇게 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던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으면 예를 들어서 방학이에요. 방학 때는 급식이 안 나오니까 그 방학 전에 얼려놨던 밥들하고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제 약간씩 회비를 거두셔서 저희 반찬을 조금씩 사주셨는데 간단하긴 한 이 정도였어. 만두, 라면, 계란 한 요 정도쯤. 그러다가 뭐 특식으로 치킨 피자 아니면 뭐 고기 아니면 뭐 훈제오리 이런 것 좀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계란이 일단 인당 하나고 그 다음 만두도 인당 2개였어. 왜냐면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다 보니까 밥이랑 국만 많이 먹던 거죠. 어찌 보면 국은 항상 있었거든. 그래도 뭐라도 대체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 밥이랑 계란 하나랑 만두 2개였잖아. 근데 이거를 선배들이 뺏어가지고 한 입 먹고 뱉어. 진짜로 한 입 먹고 뱉은 다음에 다시 줘. 진짜 그랬었다니까요. 아니 한 입 먹고 뱉고 한 입 먹고 뱉고 그 다음 줘. 그러니까 반씩 먹고 줘. 그럴 바에 다 먹지 왜 반씩 먹고 주냐 이거지. 나는 차라리 뺏을 거면 다 뺐던지 꼭 그거를 반씩 먹고 줬었어요. 반씩 먹고. 근데 난 아직도 이게 이해가 안 가. 이게 어른이 된 나의 입장에서도 이제는 좀 궁금하잖아. 그 심리라는 게. 지금 생각해봐도 좀 웃긴 거지. 아무리 우리가 어려도 그렇지 어떻게 무슨 심보로 그거를 반씩 먹고 준 건지 난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제 밥 먹다가 제일 레전드는 이걸 반씩 먹고 줬다는 거. 그리고 밥 먹다가 기분이 안 좋아. 숟가락을 한번 쫙 빱니다. 쫙 빤 다음에 대가리 바로 팍. 이거 이유가 없어. 이것도 그냥 빨고 때려.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그러니까 이런 부조리들이 좀 있었지. 이게 진짜 새끼 발가락만한 거예요. 이게 새끼 발가락만한 거. 이거보다 더한 거 진짜 많은데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선은 좀 지켜야 되니까 나도 이 정도 약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별의별 선배들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좀 자극적인 요소들도 많았고 뭐 맞는 건 솔직히 일상이었고 오죽하면은 내가 너무 많이 맞아서 맞으면서도 웃었다니까. 오히려 내가 우리 맞는 순서도 있었어요. 그 맞는 순서에서도 내가 진짜 얼마나 내가 이제 사람은 원래 적응의 동물이라 하잖아. 하도 맞으니까 내가 먼저 앞에 갔어. 오히려 맞는 것도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맞았어요. 진짜 그냥 빨리 맞고 내가 할 일 해야 될 거 아니야. 솔직히 바빠 죽겠는데 빨리 밥 먹고 빨리 쉬어야 되거든.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솔직히. 그리고 이제 운동선수들의 좀 진로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특히나 이제 학창시절 같은 경우는 솔직히 나는 초중학교는 크게 그렇게 좀 중요한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제 물론 초중학교 때 잘하는 것도 좋지만 초중학교 때 성적을 많이 내는 건 솔직히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는 큰 의미는 없었거든. 우리 종목에서는. 근데 이제 아예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정말 중요한 게 고등학교 때 성적으로 우리가 대학을 가고 거기서 만약에 정말 잘하던 애들이 있으면 대학을 가지 않고 바로 프로팀으로 올반하는 애들이 있었었고
그래서 고등학교 성적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운동선수의 미래가 솔직히 올라갈수록 떨어져 나가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제 올라가면서 예를 들어서 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갑니다. 대부분 고등학교까지는 좀 무난하게 가는 편이에요. 본인 지역에 팜이 있잖아요. 김해면은 김해 루트대로 가고, 창원이면 창원 루트대로 가고, 뭐 부산이면 부산 루트대로 가는 이런 루트가 다 있어. 고등학교까지는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가고 고등학교 때부터가 문제지. 왜냐면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는 성적이 없으면 대학을 못 가고, 이제 대학을 못 가면 사실상 이제 오래 해온 운동을 10대의 반을 보낸 운동을 그냥 포기를 하고 군대를 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업종으로 빠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 운동 선수들이 아무래도 좀 경쟁이 많이 치열하죠. 특히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대학을 가는 선수가, 만약에 선수가 10명이 있다 치면은 제가 봤을 때 기준으로 보면 한 30% 정도가 대학을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조금 대학을 가는 것조차도 좀 버거운 게 운동선수의 조금 현실이기는 했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운동을 배우고 엘리트 체육을 하는 이제 어린 친구들이 이제는 옛날만큼의 부조리는 없겠지만 솔직히 진로에 대한 부분은 더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모든 것들이 다 옛날보다는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다 보니 이제는 대학 가는 그 문턱이 조금 더 좁아졌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이제 더 소수만이 대학을 가고 프로를 가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지. 그래서 뭐 솔직히 운동선수들도 미래라는 게 아니다 싶으면은 빨리 접고 다른 걸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생각해요. 왜냐면은 어찌 보면은 그것도 멘탈적인 부분이라 생각하거든. 진짜 안 되는 걸 알아요, 본인도. 그 시합을 할 때에도 이 사람이랑 격차를 알잖아. 근데 물론 이겨보려고 최선을 다하겠지. 근데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건 알거든. 그 사람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본능을 무시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미래라는 건 물론 운동으로 성공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운동 쪽으로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면 최고의 베스트겠지만, 저처럼 저도 운동을 하다가 미용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미용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저처럼 이렇게 좀 다양한 진로가 있다는 걸 우리 운동하는 어린 친구들이, 운동이 만약에 잘 안 되고 힘들고 만약에 도저히 안 될 것 같을 때 이제 포기하게 되었을 때, 아니면 뭐 부상으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되었을 때 너무 낙심하지 말고, 다양한 길들이 정말 많으니까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충분히 잘 쉬어주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동선수를 했었지만 저는 그 생활에 대한 추억과 그리고 그때의 경험,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만났던 그 기억들이 전부 다 너무 소중했던 순간들인 것 같아요. 뭐 지금도 계속 보고 있는 선후배님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동기들도 있고, 무엇보다 저를 이제 강하게 만들어주신 우리 은사님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제가 운동선수 출신들이 이제 엘리트 체육을 했던 사람들을 왜 좋아하냐면, 어떤 분야에 거의 10년 가까이 또는 10년 넘게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잖아. 그 한 분야만. 근데 이 한 분야만 10년 가까이 최선을 다한다는 게 성인이 되어서도 힘들어요. 성인이 되어서도 만약에 바로 시작했다 쳤을 때 30은 돼야 10년을 채우는 거잖아. 그 정도로 이제 이 전문적인 분야에서 10년 동안 일을 하는 게 정말 힘든데, 운동선수들, 특히 엘리트 체육을 학창 때부터 했던 사람들은 이미 무언가를 10년 동안 미쳐있던 경험이 있단 말이야. 최소 5년이라도. 그래서 조금 더 리스펙하는 건 있죠. 그 엘리트 체육 출신이신 분들을 봤을 때, 아, 이 사람이 그래도 근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성실함, 하다못해 뭐 깡다구라도 있겠다, 뭐라도 하나는 있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좀 사실이야. 전 항상 되게 좋게 봅니다. 근데 물론 성격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다 보니, 그래도 이 사람이 무언가에 미쳐있던 그 기간을 정말 존중한다는 거지. 나는 그거는 웬만한 경험으로도 이기기 힘들다 생각하거든. 또 이제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조금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이 운동선수를 했었던 그리고 엘리트 체육을 했었던 이 세월들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의 저는 없었지 싶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고 정말 다리가 부러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만큼 진짜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경험이 있어서 지금 내가 오래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보디빌딩을 하면서도 정말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 내 멘탈적인 부분을 우리 부모님께서도 잘 주셨지만 저를 지도해 주신 은사님들이 저를 조금 더 잘 다듬어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다양하게 이렇게 Q&A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손님들이 평소에 궁금해 하셨던 영상 등등 이런 것들을 조금 계속 만들어 볼 예정인데, 이게 운동선수 때의 생활은 솔직히 정말 많아요. 에피소드도 진짜 많거든? 근데 이게 풀 수가 없어, 풀 수가. 이게 왜 그렇냐면 안 믿어요, 사람들이. 진짜 리얼하게 말해줘도. 그래서 좀 그나마 믿을 만한 이야기들만 모아서 오늘 얘기를 이제 한번 풀어봤는데 재밌게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혹시나 궁금하신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조금이라도 저에 대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얼마든지 인스타 DM 또는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그 주제를 한번 잘 다뤄서 영상을 한번 또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운동선수의 생활은 정말 간단합니다. 밥 먹고 운동하고 자고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를 365일 내내 반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운동선수의 삶. 근데 사회 나가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사회 나가서도 열심히 사시는 분들 일, 운동, 집, 일, 운동, 집 이렇게 반복하시잖아요. 그래서 운동은 운동선수들한테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초 체력을 그냥 건강만 챙기는 용도로라도 충분히 저는 운동을 해주는 게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좀 영상을 다양하게 찍어보는 게 저는 정말 행복하거든요. 저는 정말 행복하고 이렇게 영상을 하나하나 만들면서 나의 하루와 그리고 또 나의 과거와 이런 것들을 회상하면서 보내는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제 많은 영상들 더 재밌게 준비 한번 잘 해볼 테니 항상 좋아요, 댓글, 구독 아시죠?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